이게 좋아지는 데는 한 6에서 12주, 네,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요, 우울증이 어떤 순서로 좋아지는지, 나의 우울증이 낫지 않는 느낌인 건 어디서 오는 건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네, 주변에 그쵸. 우울증으로 좀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우울증은 휘어진 터널과 같다. 음. 네, 분명히 이제 끝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끝이 나고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에도 치료를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너무 좀 안 낫는 것 같고 그쵸. 답답하실 거거든요. 아예 차도가 없는 것도 물론 이제 가장 답답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나아지는 듯 하다가 좀 정체될 때가 오히려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희망이 생겼다가 좌절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우울증이 어떤 순서로 좋아지는지를 좀 알려드리면은 조금 덜 답답하고 이 긴 치료 기간을 버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오늘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울 증상들이 좀 어떤 증상이 있냐면 핵심 증상으로는요, 어떤 우울한 기분, 네, 이런 다운된 이런 느낌이 지속이 되는 것, 또 재미있는 것, 흥미 있는 것들이 좀 사라지는 것, 네, 이런 것들이 핵심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증상이 하나는 있어야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핵심 증상 이외에도 어떤 무기력감이나 수면이나 식욕의 변화, 집중력이나 기억력 저하, 또 어떤 죽음에 대한 생각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우울증 진단을 받은 우울증 환자라 하더라도 굉장히 이 증상의 차이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증상마다 정도도 다 다르죠. 근데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어떤 순서로 좋아진다라고 하는 어떤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순서를 밟는 경우가 전체의 70% 정도라고 하니까 꽤 높은 수치죠. 네, 네. 우울증 어떤 정도나 증상은 달라도 좋아지는 건 조금 비슷할 수 있다. 네, 코스는 좀 비슷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이 수면의 변화 그리고 식욕의 변화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1, 2주 내에 호전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수면하고 식욕은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반대로 과수면이라고 해서 잠을 많이 자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식욕 역시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제 폭식을 하시고 식욕이 이렇게 느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죠. 근데 이런 종류의 변화들이 제일 먼저 좀 호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보통 진료 시작 후, 투약 시작 후 2주 이내에 많이들 호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좀 그렇게 경험을 하시나요? 네네. 제일 첫 번째 팔로우업을 보통 이제 1주 내지 2주 후에 잡게 되는데, 이럴 때 제일 많이 좀 듣게 되는 말씀들이 잠은 그래도 전보다 좀 더 잘 잔다, 입맛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은 좀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건 몰라도 잠은 조금 자요. 네, 그런 식으로 그 표현들 얘기를 많이 좀 하시죠. 두 번째로 좋아지는 부분은 어떤 불안한 기분, 이런 느낌이라든지 좀 신체 증상, 이런 것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계속 가만히 있지 못하겠고 좀 답답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들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순서로 나아지는 것이 이제 무기력감하고 의욕 저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생각보다 좀 뒤쪽까지 계속 지속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잠도 잘 주무시고 입맛도 좀 더 났고 불안한 것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좀 의욕이 없다, 재밌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괜히 저도 조금 마음이 초조해지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의 마음도 좀 편해지고 또 진료를 받으시는 분도 조금 내려놓고 기다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두 가지 변화는 이 신체 증상과 불안한 기분의 변화에 이어서 보통 진료 시작 후 4주에서 6주 후에 좋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답답한 것 같아요. 좀 나아져서 움직이고 싶은데 무기력하니까 좀 계속 처지고 주말에는 잠만 자게 되고 이런 게 좀 힘든 또 부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아주 나중에 좀 좋아질 수 있는 게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 이게 떨어진 부분입니다. 이게 좋아지는 데는 한 6에서 12주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어떻게 보면 이제 2개월, 3개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우울증 환자분들이 지치십니다. 이게 좀 괴로운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저하,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증상이 늦게까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치료가 너무 더디거나 나을 수 없다라고 지레짐작을 하시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러닝 커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조금 급격하게 지식 수준이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수준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경과가 좀 더뎌지죠. 좋아지는 기울기가 이제 조금씩 이제 작아져서 네. 결국에는 이제 플라티유라고 하는 그런 평평한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이 우울증이 호전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는 조금 빠르고 뭔가 이렇게 잘 회복이 된다라고 느껴지다가 뒤로 갈수록 좀 더뎌지는 느낌을 받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증상이 이 집중력이나 기억력 문제이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잠 잘못 자고 뭘 못 먹고 하는 것도 힘든데 이 진료실에서 요즘에 오시는 분들, 요즘 현대인들은 이 집중이 안 되고 기억 안 나고 수행이 좀 잘 안 되고 이걸 어떻게 보면 더 괴롭고 힘들게 느끼시는 것도 같아요. 잠 못 자고 잘못 먹고 이런 거는 나만 힘들면 되는데 집중력 떨어지고 기억이 안 나고 해서 뭐 회사에서 좀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학교에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면 결국 이게 2차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은 뭐 다른 사람한테 어떤 뭐 의도적이진 않지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앞에서 좋아졌던 우울 증상이 이 괴로움으로 인해서 다시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때를 종종 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게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는 것도 힘들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다라는 점이죠. 아, 네. 네. 아까도 이제 저도 마음이 급해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잠도 잘 자고 불안한 것도 많이 나아지고 뭐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많이 호전이 됐는데 왜 아직도 집중을 잘 못한다고 해? 왜 이것도 깜빡깜빡해? 네. 왜 못해? 뭐 약간 이런 식의 질문을 이제 스스로에게 또 이제 타인으로부터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너 지금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나아졌는데 또 계속 이렇게 해서 돼? 그런 어떤 이제 무언의 메시지들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처음에는 나 아직 다 나은 거 아닌데 나 아직 증상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나 지금 한 2, 3개월 정도 치료 받았고 분명히 뭐 잠 못 자고 이런 것들 많이 좋아졌는데 나 왜 계속 못하는 거지? 내가 그냥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혹은 아, 나는 이제 결국에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까 허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차적으로 뭐 이제 그런 절망감이 우울 증상들을 다시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그런 고리를 돌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죠. 저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걸 ADHD랑 혼동하는 거를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우울증 치료를 받고 나서 아직도 좀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데 저 ADHD 아닌가요? 라고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실제로 뭐 검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뭔가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증상들이 이런 기억력이나 집중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된 이런 문제의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도 진료를 할 때 뭔가 좀 섣불리 ADHD로 진단을 붙이기보다는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조금 면밀히 해가지고 괜히 과잉 진단하는 경우들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울증은 휘어진 터널과 같습니다. 네, 분명히 끝은 있는데 지금 좀 안 보일 뿐이고요. 좀 힘든 기간 지금 겪고 계시다면 이번 영상 보시고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